아시겠지만 국토의 63%가 산림으로 구성되어 있는 산림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최단기에 국토녹화에 성공한 유엔에서도 인정한 그런 산림의 어떤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산림을 좀 더 잘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는 디지털 전환을 지금 추구하고 있고 그거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정과제에서 앞서도 말씀하셨고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이 또 컨퍼런스 심포지엄 자체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기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산림청도 국정과제에 산림공간 디지털 플랫폼 위원회라는 국정과제가 반영이 돼서 현재 그거의 기관에서 범정부에서 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보와 산림청의 산림공간 디지털 플랫폼을 연계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왜 산림에 대해서 왜 디지털이 중요하냐?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기후변화나 기후위기에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정책은 탄소를 줄이는 데에 다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2050년도에 탄소 중립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탄소 중립이 되려면 이산화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건 사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출한 만큼 최대한 흡수를 통해서 제로를 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가는 게 탄소 중립의 기본 컨셉인데 거의 대표적인 탄소 흡수원이 산림입니다. 그래서 이 산림을 잘 바꾸고 저희가 경영을 함으로써 우리가 배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기 위해서 우리 2025 탄소 중립 기반에서도 산림 관리의 어떤 디지털 데이터 기반의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는 게 지금 강조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데이터 기반 행정을 위해서는 이 데이터와 디지털을 통해서 뭔가 행정 체계를 변화를 해야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 좀 불편함들을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발생한 만큼 산림에서 흡수를 하면 제로가 된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저희 IPCC 유엔에서 하는 기후변화 협약에서 요구하는 것은 너희 산림 관리를 제대로 관리되는 산림을 통해서 산소 흡수량을 제대로 입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얘기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티어 3나 어프로치 3처럼 너희 산림을 얼마큼 심고 또 얼마큼 가꾸고 얼마큼 베고 그런 것들을 시공간 데이터로 다 입증을 해야지만이 저희가 탄소 흡수원을 100%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재작년에 국립산림공학원에서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산림을 관리하면서 얼마큼 흡수량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한번 계산해 봤는데요. 안타깝게도 보시는 것처럼 53.3%, 약 100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산림을 가꾸었는데 불구하고 50원 정도의 저희가 흡수량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이유는 저희가 그동안 산림 관리를 했던 그런 이력들을 데이터로서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림 관리에 있어서는 흡수량을 최대한 100% 인정받기 위해서는 저 티어 3나 어프 3처럼 그동안 우리가 관리하는 모든 것들을 데이터로 다 확보하고 그걸 나중에 유엔에다가 보고할 때 입증을 해야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이렇게 하나의 필지에 사업을 3개를 했을 때 이런 각각에 대한 시공간 데이터를 다 확보하고 있으면 이게 만약에 100헥타면 50, 10, 20이면 80헥타에 대한 흡수량을 다 인정받을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산림청에서 그동안 데이터 관리를 안 해서 하나의 필지 내에서 이런 시공간 데이터가 없을 경우에는 가장 큰 필지의 데이터만 저희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했을 때 53.3%만 저희가 현재 인정받는 걸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좀 안타깝고 저희가 앞으로 이 부분을 잘 교훈 삼아서 2050년이 되기 전에 체계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데이터 기반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실제 사례인데요. 저희가 감사를 통해서 우리 직원들이 실제 나무를 자를 때, 벌채를 할 때, 벌채를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뭐 보호구역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특정 어떤 목적에 의해서 가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적으로 이 산림 유전자 보호구역에 벌채 지하고 이렇게 축적되는 부분들을 우리 직원이 실질적으로 확인을 못해서 실제 유전자 보호구역을 이만큼 벌채를 했던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재작년에. 그래서 이게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서 현재 그 담당자들은 징계를 받고 있는. 이건 사실은 데이터만 잘 갖고 한 번만 확인했어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이 데이터를 가지고 행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몇 가지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가장 중요한 건 산림청에서는 앞으로 모든 지자체나 산림청에서 모두 발생하고 있는 행정위기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저희가 이제는 다 데이터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기존에 현재는 이렇게 도면이나 책이나 CD 형태로 다 용역을 하고 나면 결과를 보고받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런 형태의 데이터를 다 활용할 수 있게끔 이런 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진이라든지 이런 야자,
그다음에 뭐 설계 도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저희가 만드는 산림 빅데이터 수집 플랫폼을 통해서 모든 용역 사업에 모든 성과품에 대해서는 다 시스템에다 등록을 해야 검수를 할 수 있는 체계로 지금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이 시스템이 완성이 되면 2025년도부터는 모든 산림 사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에 대한 성과품들이 디지털 데이터로 다 등록이 되고 관리될 수 있는 체계로 만드는 게 첫 번째고요. 그래서 이렇게 통해서 하나의 데이터를 가지고 다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게 사업인데요. 사업들마다 이렇게 중복되는 조사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저희가 다 모은다 그러면 중복조사라든지 데이터 공유를 할 수 있는데 좀 더 극대화를 할 수 있다고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산림청에서 현재 농림위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넓은 산림을 관측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사람이 보통 이제 다니면서 보통 조사를 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저희가 농림위성이라는 걸 통해서 현재 개발하고 있고 2025년 2월에 발사, 한 1년 한 7개월 정도,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25년 2월에 발사를 할 건데요. 이 농림위성은 기본적으로 RGB, 사람이 볼 수 있는 거 외에도 사람이 볼 수 없는 식생만을 자동으로 관측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가 두 개가 탑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카메라를 통해서 여기가 나무인지 나무가 아닌지 이거에 식생에 대한 판독과 이 식생이 건강한지에 대한 것들을 판단해서 저희한테 줍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저희 산림 관리를 할 수 있고요. 또 저희가 만드는 농림위성은 넓게 찍습니다. 넓게. 그래서 한반도를 3일이면 남한에서 서방까지를 다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의 한반도를 3일만 찍을 수 있는 위성은 최초입니다. 그래서 이 위성이 만약에 올라가서 물론 이제 기상하고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이 있겠지만 어쨌든 이 위성을 통해서 제주에서부터 북한까지 쭉 3일 정도면은 새로운, 그러니까 4일 단위로 새로운 한반도의 어떤 식생에 대한 지도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앞으로 한 1년 6개월 뒤에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저희 산림청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주제도들이 있습니다. 지도, 임상도, 입주토양도, 물지도 같은 다양한 18종의 산림을 표현할 수 있는 디지털 지도들을 매년 저희가 갱신하고 또 새로 구축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잘 모아서 잘 선발하고 잘 깨워야지만 사실은 도움이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하기 위해서 산림공간 제작 플랫폼이라는 국정과제를 저희 계획하고 있고요. 이런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산림 활동들에 대한 데이터를 디지털로 갖고 또 저희가 위성이 올라가면 위성을 갖다가 잘 관측하고 이런 다양한 산림 주제도들이 다 융복합돼서 산림공간 제작 플랫폼을 구현한 뒤에 앞에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탄소나 산림경영이나 어떤 과학적 의사결정을 전할 계획입니다. 결국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공간 데이터, 시공간 데이터들이 잘 융합해서 어떤 특정 위치에 대해서의 변화 관리라든지 이런 이력들을 하늘에 볼 수 있어야지만 의사결정을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목적이고요. 저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까 문화체육관광부도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저희도 이 국정과제에 대한 5개년 추진 전략을 올 2월달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1,40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계획하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동안 시범사업을 했는데요. 시범사업한 것들에 대한 내용을 좀 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 약간 연결이 안 된다 보네요. 예. 저희가 실질적으로 목표하는 바는 이런 산림을 나무 한 그루 한 그루씩으로 좀 관리하자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산림을 면적 단위로 관리했는데 이렇게 면적 단위로 관리하게 되면 탄소 흡수원으로서 인정받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 한 그루가 흡수원으로서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를 저희가 판단하기 위해서는 실제 나무 한 그루에 대한 지름과 높이, 이 나무의 종류들을 다 저희가 이제 관리 대상으로도 삼고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것들은 저희가 물리 모델 벤틀에서 이 디지털 트윈 기반으로 해서 산림을 3차원 기반의 관리를 통해서 산불이나 산사태들을 미리 예측해봐서 재해 예방에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자는 거고, 실제 이것들은 저희가 인도, 산에다가 길을 낼 때 이게 수지지형도를 기반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이 정도의 갭이 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실제 사업비라든지 이런 거에 많이 이렇게 오차가 발생하는데 3차원 기반의 정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설계를 한다 그러면 실제 이렇게 녹색이 실제 설계서인 거고 실제 인도가 닦여진 것들이 거의 이제 일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고요. 또 산사태가 많이 발생할 때 예방하기 위한 사방댐을 저희가 이제 배설을 하는데 사방댐의 위치라든지 어떤 사방댐의 모델들을 미리 한번 현장에다가 이렇게 AI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미리 한번 예측해보고 그거에 따라서 설계를 하는, 또 거꾸로 설계해온 것들이 과연 적정한 이 대상지에 맞는 건지들을 미리 한번 이렇게 설계도를 올려서 미리 검증해볼 수 있는 그런 체계도 저희가 좀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도시숲이고요. 실질적으로 이쪽에 공장지대가 있고 여기가 주거지역이 있는데 가운데 도시숲이 있으면 이런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이 이 도시숲을 지나가면서 얼마만큼의 어떤
미세먼지 저감 효과들이 있는지를 저희가 시뮬레이션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저희가 앞으로 뭐 다양한 산림탄소의 MRV도 대응을 하고 또 과학적인 산림정책의 의사결정을 아까 감사원 지적받았던 그런 부분들을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도와주고 또 제3폴 산사태 병행 중이라는 산림 재난을 좀 더 선제적이고 좀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결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민간인, 국민들이나 산주, 임업인들한테 뭔가 돈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서비스를 저희가 대행할 계획입니다. 그럼 저희가 생각하는 목표는 이런 모습을 갖고 있고요. 시간이 좀 남아서 사실은 맨 뒤에 저희가 그 산림 농림유산에 대해서 동영상을 준비했는데 오늘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